돈이 알트로 번집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핵심 정보를 빠짐없이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반등 자체보다 그동안 비트코인에 집중됐던 자금이 이더리움과 주요 알트코인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상승을 만든 중동 긴장 완화와 레버리지 청산, 기업 매입의 의미, 아직 남아있는 반대 신호를 설명하고 마지막에는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시장의 상승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은 66,000달러대를 회복했고 이더리움은 약 9%, XRP와 솔라나는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상승률만 보면 비트코인보다 대형 알트코인의 움직임이 훨씬 강했습니다. 비트코인 점유율도 58.42%로 낮아진 반면 이더리움 점유율은 9.62%로 올라갔습니다. 점유율은 전체 코인 시장 가치에서 특정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에 새로 들어오거나 이동한 돈이 비트코인에만 몰리지 않고 이더리움과 주요 알트코인으로 번졌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전날과 비교하면 의미가 더 분명합니다. 전날에는 비트코인이 66,000달러를 일시 회복했지만 현물 매수보다는 지정학적 긴장 완화와 숏 청산이 반등을 주도한다는 판단이 강했습니다. 숏 청산은 가격 하락에 베팅한 투자자가 가격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강제로 사들이며 포지션을 정리하는 현상입니다. 오늘도 청산의 영향은 유지됐지만 달라진 점은 상승이 비트코인을 넘어 여러 대형 알트코인으로 확대됐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비트코인 가격만 튀어오른 반등에서 시장 내부의 순환매로 한 단계 넓어진 모습입니다. 순환매란 먼저 오른 자산에서 다른 자산으로 자금이 차례로 이동하는 흐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움직임을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 원인은 미국과 이란의 긴장 완화입니다. 중동의 충돌 위험이 낮아지면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걱정도 줄어들고 유가는 하락 압력을 받습니다. 유가가 내려가면 물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낮아지고 중앙은행이 높은 금리를 오래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도 완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현금이나 달러 같은 안전자산보다 주식과 코인 같은 위험자산을 다시 찾게 됩니다. 실제로 리포트 이후에도 중동 합의 기대와 함께 달러와 금리 부담이 완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레버리지 청산입니다. 이번 움직임에서 전체 거래대금은 110% 이상 늘었고 파생상품 거래량은 129% 급증했습니다. 파생상품은 실제 코인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방향에 베팅하는 거래이며 적은 증거금으로 큰 금액을 거래하는 레버리지가 많이 사용됩니다. 가격이 예상과 반대로 움직이면 거래소가 포지션을 강제로 정리합니다. 하락에 베팅한 포지션이 청산되면 시장에서 자동 매수가 발생해 가격 상승이 더 빨라집니다. 따라서 거래량 급증은 시장 관심이 살아났다는 긍정적인 신호인 동시에 상승의 상당 부분이 빚을 활용한 거래에서 나왔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레버리지는 양방향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계속 오르면 청산 매수가 추가 상승을 만들 수 있지만 기대했던 재료가 약해지거나 주요 지지선이 깨지면 이번에는 매수 포지션이 강제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거래가 급증한 상태에서는 작은 하락도 연쇄 청산으로 확대돼 변동성이 갑자기 커질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안정적인 상승 추세가 시작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기업 매입도 중요한 축입니다.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을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이는 가격 조정에도 기업의 장기 축적 수요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시장에 꾸준히 코인을 사들이는 주체가 존재하면 중장기 하방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 리포트에서 확인됐던 장기 보유자의 낮은 매도 압력과 거래소 순유출도 이런 관점에서는 긍정적입니다. 거래소에서 코인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당장 팔기보다 개인 지갑 등에 보관하려는 물량이 많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업 매입을 무조건 호재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일부 기업은 주식이나 우선주를 발행해 마련한 자금으로 코인을 매입합니다. 새로운 주식이 늘어나면 기존 주주가 가진 지분의 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코인 가격이 오르면 자산 가치가 커지지만 가격이 하락하면 손실과 자금 조달 비용이 동시에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스트래티지의 자금 조달 구조와 관련 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매입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 돈을 조달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반대 신호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 펀드는 주간 기준 자금 유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장지수 펀드 자금은 기관과 전통금융권의 현물 수요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가격이 오르더라도 이 자금이 계속 빠진다면 상승을 장기간 지탱할 실제 매수 기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도 20으로 극단적 공포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격은 반등했지만 투자 심리가 추세 전환을 확신할 정도로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리포트 이후 시장 데이터에서도 이 경계 신호가 확인됩니다.
비트코인은 약 65,753달러로 리프트에서 회복했던 66,000달러대 아래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더리움은 약 1,794달러로 1,800달러 안착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XRP는 약 1.24달러로 강세를 이어갔고 솔라나는 국내 시장에서 약 11만 2,300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해외보다 약 1.14% 낮은 역프리미엄 상태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추격 수요가 과도하게 붙은 상황은 아니지만 동시에 강한 낙관론도 형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는 가격 기준과 자금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64,000달러를 지키는 지가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이 가격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68,000달러 돌파를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64,000달러가 무너지면 이번 반등이 안도랠리에 그치고 6만 달러 부근을 다시 시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68,000달러를 거래량과 함께 돌파하고 지지로 전환해야 중기 추세 변화에 대한 신뢰가 높아집니다. 이더리움은 1,800달러 안착이 핵심입니다. 잠시 넘어서는 것보다 일봉 기준으로 유지되고 현물 거래량이 따라오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과 주요 알트코인으로 이어지는 순환매가 더 지속될 수 있습니다. XRP와 솔라나는 상승 탄력이 강하지만 이미 단기 급등이 나온 만큼 지금 가격을 따라 사는 전략은 손실 위험이 큽니다. 조정이 나왔을 때 이전 돌파 가격을 지지하는지 확인하는 접근이 더 합리적입니다. 거시 변수에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중앙은행이 물가를 이유로 높은 금리를 오래 유지하겠다는 매파적 신호를 강화하면 위험자산에는 다시 부담이 됩니다.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지연되거나 유가가 재상승하는 경우에도 현재의 위험 선호가 빠르게 되돌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긴장 완화가 이어지고 금리 부담이 낮아지며 상장지수 펀드 자금까지 순유입으로 전환된다면 이번 반등은 단순 청산을 넘어 추세 회복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급등한 알트코인을 한 번에 추격하기보다 현물 중심으로 매수 금액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비트코인 64,000달러 지지와 68,000달러 돌파, 이더리움 1,800달러 안착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가격 상승만 보지 말고 상장지수 펀드 자금이 실제 순유입으로 바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파생상품 거래가 급증한 상황에서는 높은 레버리지를 피하고 지지선이 무너질 때 줄일 비중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시장은 전날보다 개선됐습니다. 비트코인 중심의 청산 반등이 이더리움과 주요 알트코인으로 확산된 것은 분명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기관 현물 자금과 투자 심리가 아직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확정적인 강세장에 베팅할 시점이라기보다 순환매의 지속 여부를 확인하면서 기회를 나눠잡고 위험 기준을 지킬 구간입니다. 이 영상은 투자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판단의 최종 결정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합니다. 시장 흐름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